$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어김없이 6시 30분부터 저희가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미국 시장을 중심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목요일 이 시간 또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뭐 하셔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한 3주 동안 시장에 좀 안 좋은 구간에 우리가 모셔가지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목요일에 아닙니다. 고정이시니까 네. 예, 이해해 됐죠?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일단 시장이 지금 1월달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 이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분석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저희가 원래 1월 달에는 보통 이제 1월 효과 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올해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 새해 첫날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루만. 네, 하루만. 하루만.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이제 트리거들이 발생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1주 차에는 이제 계속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역시 연준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1월 첫째 주에는 FOMC 회의 의사록, 그러니까 네. 지난 12월 달 의사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양적 긴축이라는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그 파월 연준 의장과 네. 그리고 브레이너드 부의장 네. 그 지명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월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브레이너드 청문회에서 네. 원래 이분이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인사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약간 아주 강한 또 발언들을 올해는 이제 연준이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또 했었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연준의 스탠스 관련한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와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국제 유가가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번 주에 오펙 월간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 에너지 기구 협회인 IEA에서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좀 계속 내놓고 있는데, 올해 상당히 유가 수요가 좋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급을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 측도 좀 여의치가 않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수급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네. 때문에 가격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이는 키 팩터인 네.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강하고 빠른 금리 대응, 인상.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단계적인 인상을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 단계적인 인상이라고 하면 뭐 3, 6, 9, 12 회의에서 각각 25bp, 그러니까 0.25% 포인트씩 올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한 번에 50bp 올릴 수도 있어. 근데 그 과거에 한번 충격이 좀 컸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렇게 그렇죠. 안 할 것이다의 의견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갑자기 얘기가. 분위기가 1, 2주 사이에 그렇게 쏠리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50bp?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마 이런 질문을 주셨을 네. 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그럴 수도 그쪽으로 또 있겠다.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위기를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거 네, 아닌가요? 상반기에 좀 세게 충격요법을 준 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완화되는 스탠스로 가는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인도 쪽이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한 13억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따 뒤에서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유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케이, 유가 수요 견조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슬금슬금 오르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그러니까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거는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금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가 같은 경우가 지난해 4분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전략 비축유도 방출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유가는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 하다가 그렇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면서 2014년 이맘때 혹시 기억하실까요? 미국에서는 셰일 오일, 뭐 셰일 가스 이런 게 나오면서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제가 오펙이라고 하는 산유국들과의 패권 경쟁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치킨 게임을 확 가면서 유가가 쭉쭉쭉쭉 빠지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고치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처럼 미국에서 다시 한번 뭐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이후에 가격 경쟁력이 안 되면서 시추를 다 이제 셧다운 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걸 또 다시 한번 가동하는 데는 막대한 또 비용이라든지 맞습니다.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한 수요에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지금 며칠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들리다 보니까 유가 상승을 좀 부추긴 것 같다.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보셔야 될 게 이제 금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뭐 단기 금리, 장기 금리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단기 금리 급등이 좀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일단 좀 장단기 금리 차나 또는 이제 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같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3분기 정도에 나왔었던 게 그때 이제 델타 변이 미국 내에서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쭉 한번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됐었고 4분기 정도에는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약간의 이제 정책의 변화에 대한 그런 기조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의 여러 가지 좀 위기 상황들이 좀 직면하면서 또 투자 심리가 좀 한번 냉각이 됐었고 이제 그때 수준과 동일한 만큼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또 하나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이런 충격파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뭐 작년 4분기 정도에 보면은 이렇게 쭉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에서 부사장님께서 저희 뭐 200일 이동평균선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움직임인데 기본적으로는 성장주 섹터가 지금 이 금리 인상 국면, 상승 국면에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위에 헤드라인도 적어놨지만 돈 잘 버는 성장주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지수 장세 그래서 너도 나도 하하호호 장세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되게 좀 치열하게 업종이라든지 또는 기업단의 선별이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국내 투자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하시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서학개미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장주이긴 하지만 돈을 잘 버는 성장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놨다라고 저는 한편으로 위안이 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한번 그 연초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IPO가 역대 최고였긴 했는데 IPO 퍼포먼스 그 주가의 그러니까 뭐 ETF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게 지난해 4분기부터 상당히 좀 극명히 나타났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리비안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거죠. 없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최근 들어와서는 아주 철저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스타일이 좀 변해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돈을 잘 벌었던 에너지나 금융 섹터 외에 이제는 성장주 섹터 내에서도 돈을 잘 버는 성장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잘 아시죠? 뭐 아시는 것처럼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시는 것처럼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49%이니까요. 그 고점도 지난해 1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지금 이 시점이죠. 2020년 4분기에 급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당시에 테슬라가 S&P 그렇죠. 500에 그렇죠. 편입이 되면서 수급적인 이벤트가 좀 있었고,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 내에 그러니까 이제 보유 종목 순으로 보면 이제 역시 보시다시피 이쪽 컨슈머 디스크리션이라고 해가지고 경기 소비재 이쪽에서는 그 테슬라가 이제 비중이 가장 좀 높았었죠. 그런 효과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른 종목들의 주가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나스닥의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보시긴 했겠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도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떤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라고 봤을 때 지금 점진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좋았다가 계속 플랫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완벽하게 평평한 상태예요. 평평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결국에는 이 박스권 내에서는 향후에 방향성이 정해지는 과정들이 이제 보여질 거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돈 앵커님께서 한번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제가 하셨던 부분이 분석한 있었죠. 건 아니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향후 한 1, 2주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음 주 정도에는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당장 1월 달에는 어떤 얘기를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는 아니긴 하겠지만은 올해 전체적인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금융주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돈 잘 버는 예, 그렇죠. 기술주,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테슬라가 예정되어 있고, 맞습니다. 목요일에 애플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겨하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또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앞에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나스닥과 러셀 2000 중소형 대표적인 러셀 2000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뭐 S&P 500이라든지 다우 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은 시장이 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을 동반하면서 지난해 고점 대비 10% 이상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향후에 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아직은 뭐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다운사이드로 접어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는 맞다라고 하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전일장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잘 나오면 분위기가 좀 반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전을 못했고, 또 그 전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또 인수한다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였거든요. 전혀 끄떡을 안 해요 시장이. 굉장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너무 몰입도가 높은 게 아닌가. 아까도 이제 네.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일단 그 속도의 문제인 속도 것 같아요. 때문에.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을 때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77%였고 그렇죠. 네. 오늘 장중에 1.9%까지 1.9%죠. 올라갔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속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쿨링 다운, 네, 좀 진정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음 주로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연준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으실까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연준 인사들의 방향성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이제 쏠리는 이제 모습들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향별로 또 이렇게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할 때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푸른색이 비둘기, 네. 주황색이 그렇죠. 매, 예. 회사가 뭡니까? 회색은 중독. 중도. 예, 중독. 그리고 여기에 세석이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채웠죠. 네. 네, 지난주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면서 채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세 이분들이네요. 명이 새롭게 이제 그 지명이 됐습니다. 네, 지명이 됐고 이제 앞으로 상원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거의 뭐 인준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이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분 같은 경우가 아마 은행 감독과 관련한 규제 쪽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인을 했을 때 연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깔끔하네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체크할 게 있습니다. 올 초부터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뭐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1분기 같은 경우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 뚝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금리 같거든요. 인상이 단행돼야 하는데 네.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 돼요. 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슈가 완벽하게 좀 끝난 상황인 거냐라고 했을 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아닌 네.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를 좀 억누르고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 뭐 공급망이라든지 또 이런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경제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환자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니까 건강한 사람과 비유해 본다라고 하면, 아프면은 당연히 약을 처방해주고 링거를 꽂아서 해주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맞기는 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쫙 빼버리면 다시 또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뭐 연준의 올해 그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 간의 조율 또는 균형,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좀 이런 연준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다 보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지금 전망치가 좀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물가라든지 뭐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좀 더 개선이 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좀 갈 여지가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좀 확산이 되고 네.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전 세계 이제 생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시켜 버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국내 뭐 삼성 SDI라든지 SK 하이닉스 등등 국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여기 중간에 시안이라고 하는 지역 보면 인구가 1,300만 명인데 지금 3주째 봉쇄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달에 열릴 예정인데 여기 천진이라는 지역이 베이징과 근접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세계 이제 3위 항구 업체, 항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닝부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도 좀 오미크론이 좀 발생하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급망 좀
이때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또 공급망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미치는 영향도는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뉴욕주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은 뉴욕주 제조업 지수 전체적으로는 신규 수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수주가 많아야 당연히 공장을 열심히 돌릴 거니까. 그런데 이 지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그 결국에는 생산자 원가 부담 그러니까 공급망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이 지급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재화와 용역을 구입을 할 때 지불하는 가격 그러니까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좀 같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가격이 떨어진 폭만큼 같이 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생산자 원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공급망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이 인도 시간 같은 경우 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은 좀 상쇄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쭉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원래 준비했던 이제 지금까지 안 좋은 기사였고 네. 한 20가지 되는 좋은 기사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안 돼갖고 오늘 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기사? 지금 뭐 앞으로 이런 좀- 것 같아요. 금융 정책을 세우는데 사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안 좋은 부분도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융 정책을 지금 집행하는 그쪽에서는 좋은 쪽을 더 많이 바라보고 뭔가 이제 링거를 빼려고 하는데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는데 그게 또 주식 시장에는 바로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우리가 링거를 빼고 나서 어떻게 될지 여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좀 그러면 막막하다는 일단 생각밖에 그러면 안 이제 들어요. 시장에서 결국엔 실적인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실적인 실적이. 거니까 실적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4분기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화면을 좀 보시면 네.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근데 이제 4분기는 보통 기업들의 일회성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집니다. 뭐 이제 연간 결산하기 때문에 그 결산 시점에서 뭐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고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다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충당금이나 이런 것도 쌓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는 어디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금융 쪽은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이 정말 그 역대급 실적이었던 것 같고 네, 그 기저 효과가 이제 올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 부분에서는 금융주들은 좀 다운사이드에 있는 것 같다. 다만 지금 이 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뭐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서 좀 낙수 효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소재나 산업재 쪽이 여전히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 거야라고 봤을 때는 일단 1분기가 저점일 것 같습니다. 아, 네, 1분기가 올해 1분기가 그래서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 베이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로 좀 호전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분기에 약간 좀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그런 과정이 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시장에 좀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현재의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